판매 관리입니다. 판매 관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개인 판매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개인 판매자인데도 6개월 이내에 혹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판매를 하시거나 20건 이상의 판매 기록이 있다면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전환이라고 하죠. 근데 사업자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가셔도 되고 법인 사업자로 가셔도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 중에 두 개로 나뉘는데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나뉘는 건데요. 개인 판매자에서 다음에는 간이 과세자로 넘어가요. 간이 과세자를 하시다가 일반 과세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법인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순서는 얼마든지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개인 판매자 갑자기 법인 사업자로 가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순서는 개인,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법인 과세자로 가는 거죠. 수수료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10,000원의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0원에 대해서요. 수수료를 최대 5.8%를 떼가요. 이거 같은 내용은 수수료 관련해서 다른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요. 관련 링크만 달아드릴게요. 주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리자에 가서 그 주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 만약에 관리자에 딱 들어가시면요. 첫 주문을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 판매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떠요.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갔더니 신규 주문 한 건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한 건. 이 상태는 주문이 있어요 라고 알림만 주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신규 주문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요. 거기 한 건이 보여요.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시면 상품 주문 번호가 보이고요. 상품 주문 번호를 눌러보면 이분이 무엇을 샀는지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한 후에 발주하기. 여기서 누르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전에 신규 주문이었잖아요. 지금 발주 확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주문하신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는 걸 발주 확인이라고 합니다. 발주 확인을 하게 되면 처리가 완료되죠. 어떤 상황으로 변하냐면요. 지금부터 배송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에게 배송 준비라고 뜰 거고요. 발주 확인 완료가 하나 지금 떠 있죠.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배송 준비할게요 라고 하고 고객은 배송 준비라고 뜰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할 건 실제로 물건을 포장을 해서 내보내기 직전까지 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지금 보시죠. 택배를 선택을 하시고요. 배송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택배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택배니까요. 택배사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택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택배사를 하나 정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당장은 택배사를 못 정하실 테니까 뭐 편의점 택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몇 개 많이 못 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택배사를 처음부터 지정하시기보다 뭐 다양한 택배사를 쓰시면서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택배사마다 단가가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 적게는요 1,600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의 몫인 거죠. 편의상 저희는 지금 직접 전달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발송 처리를 눌러볼게요. 발송 처리를 눌렀다는 건 원래 같으면 택배사에서 택배를 보내고 송장 번호를 집어넣는 것까지가 발송 처리인데요. 직접 전달은 저희가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지금 임의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누른 거고요. 배송 지원도 해볼까요? 재고가 없을 때나 아니면 지금 이제 주문 제작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한 후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송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송 지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네. 그리고 상품 준비 중 뭐 고객 요청, 뭐 주문 제작 이렇게 이제 발송 지원 사유를 넣고 언제까지 보낸다는 그 기한을 적는데 그 기한을 클릭하면 이 기한 내에는 이제 무조건 발송을 드려야 합니다. 질문. 기한 내에 만약에 못 보내면 우리는 어떤 페널티를 먹게 되나요? 발송을 못 보낸 거에 대한 배송 페널티를 받게 돼요. 배송 페널티라고 하면 금전적으로도 페널티가 생기고 네. 우리 샵의 등급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어느 점포에서든 페널티를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늦으면 늦겠다라고 먼저 신청을 해주는 거죠. 사유를 쓰고 사유는 고객님께도 이 발송 지연이 되었다라는 이제 문자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유를 보내요.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네. 이런 이유로 네.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발송 지연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두고 지연시켜버리면 계속 페널티가 생겨서 나중에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판매 취소 저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발송을 보내야 되는데 주문 취소를 해야 할 때 고객님께서도 주문 취소를 할 수 있고 저희 판매자가 직접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요? 저 그거 좀 반품할게요 또는 주문 취소 좀 하고 싶은데 취소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거기서 좀 취소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라고 물으면 저희가 취소해 드릴게요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판매 취소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요. 네. 이 창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는 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취소가 되나요? 네. 그러면 우리 택배로 실제로 준비하는 화면도 한번 같이 봐드릴까요? 아까 전에 저희는 임의로 직접 배달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택배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택배로 보낸다 어디 택배 회사를 사용하겠다 이걸 밑에서 꼭 반드시 적어주고 그 옆에 송장 번호를 적어 넣는 란이 있는데 왜 우리 배송 추적 해본 적 있으시죠? 배송 추적은 이 송장 번호를 보고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장 번호를 반드시 올려야 그때부터 고객들이 이게 배송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 집에 언제까지 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송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손으로 쓰는 송장이 있고 실제로 출력하는 송장이 있는데 처음부터는 저 프린터 저거 비싸거든요. 택배사와 거래가 계속해서 생기면 택배사에서 이걸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제 발송 처리를 마치면 발송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처음에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신규 주문 한 건이 있습니다 하는 건 고객이 주문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발주 확인했습니다 하는 건 우리가 그 고객의 주문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확인한 거는 발송 확인이 되겠죠. 발송 확인은 물건 보냈습니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건데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배송 현황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송 현황 관리에서 배송 중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방금 직접 전달로 보낸 주문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송장 수정이랑 반품 교환을 저희 이제 판매자에서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송장 수정이면 송장을 저희가 잘못 썼거나 네. 다른 송장을 보고 오입력했거나 하면 송장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배송 방법부터도 변경할 수 다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아, 택배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택배를 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지나는 길인데 나 그냥 받아갈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바꾸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자 직접 반품은 이것도 아까 전 취소처럼 고객이 반품 신청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이버는 기본 택배사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알아서 갈 거예요. 이걸 신청만 해두면요. 교환도 똑같겠죠. 교환과 반품이 네이버는 우체국에서 저희가 신청만 해두면 알아서 저희에게 갖다 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문 발주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정상관리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물건 보냈죠. 송장 번호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고 저에게 돈이 돌아와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약 8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구매 확정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산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사업자와 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10%가 있고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을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대신 개인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이 개념은 나중에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관련된 수업 시간에 따로 한번 다뤄드릴 건데요. 어쨌든 네이버는 저희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네이버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받는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발급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걸 마치시고 나면요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옵니다. 관리자 화면 우측 제일 위에 보시면 구매 확정이라고 보이죠. 고맙게도 저희 고객이 구매 확정을 했네요. 자, 구매 확정을 누를게요. 설명해 주세요. 주문건에 대한 이제 구매 확정된 내역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돈 언제 들어오나요? 이 정산은 구매 확정 후에 보통 1일 정산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 아니면 네. 저 돈이 들어오겠네요. 얼마 들어오나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매 확정, 아까 웹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 보시면 구매 확정이라고 뜨는데요. 밑에 정산 금액은 안 떠요. 내일 정산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산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매 확정이 한 건이 뜨고요. 오늘 정산될 예정 금액도 저렇게 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 판매자는 통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구매 확정된 내역을 볼 수 있고 정산관리 정산 내역에서 저희가 정산받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빠지고 9,800원 정도가 저한테 입금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일별 정산 내역이고요. 건별로도 한 건 한 건씩 따로따로 확인하실 수 양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얼만큼 네이버에 빠져나가는지.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줬는지 얼마나 줬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정산 금액이 충전금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송금으로 다 들어오는데 보통 개인 판매자는 충전이 되는 게 기본 세팅이라서 충전금으로 충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가 따로 출금하기라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출금하기 버튼 저기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 벌어들인 돈을 출금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지금 이거 통장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몇 월 며칠에 이 돈이 입금이 들어왔네요. 그럼 저희는 9,835원을 번 거예요. 여기서 잠시 9,835원을 번 건 아니에요. 만원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기 10% 빠져요. 또 하나 수수료 아까 전에 한 200원 정도 빠졌죠. 이거 빠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소득세도 좀 빠져요. 그리고 원가 있죠. 원가 좀 빠져요. 택배비를 만약에 무료 배송했다면 택배비도 빠져요. 여러분들 손에는 얼마가 떨어질까요? 정말로. 그건 나중에 원가 계산 시간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정산이었습니다. CS, 고객 만족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만족이 아니라 고객의 불편사항, 고객의 질문사항, 고객의 의구심들을 다 해소해주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CS라고 해요.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해피콜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통 CS라고 하거든요. CS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회사에 가보면요. 우리도 CS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고객이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고객은 어디서 문의를 할까요? 그거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고객입니다. 지금 상세 정보에 가서 여기 보시죠. Q&A.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고객이 질문을 합니다. 정 사이즈인가요? 라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겠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떴는지 안 떴는지 우리가 매번 이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가면 상품 문의가 하나 보이죠? 정 사이즈인가요? 이렇게 관리자 화면에서 고객의 질문이 바로 떠요. 거기서 답을 달아주면 되는 거죠. 자, 단순하게 정보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고객이 저희에게 일부러 문의를 해주셨을 때는요, 최대한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 고객을 위해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지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문의 답변입니다. 그럼 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평을 달기도 하죠. 마지막에 왜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이거 괜찮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잘 받았습니다 라고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렇게 상품평을 다셨을 때 고객께서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고객이 상품평을 달았어요. 관리자 화면에 가보면 문의 및 리뷰 관리에서 리뷰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고객님께서 쓰신 상품평이 리뷰, 보이네요. 네, 그리고 리뷰 내용을 누르면 저희가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답글 등록하면 답변이 달렸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리뷰에 누군가가 5점을 주셨고요. 거기에 저희가 답변을 달았네요. 메인으로 가볼게요.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건 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이 괜찮아야 누를 마시나요? 두 번째,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탁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자세히 정보가 나와 있나 이 내용도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보세요. 아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위에 리뷰와 Q&A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셨으니 믿고 한번 사볼까? 여러분들 그 맛집이나 식당 갈 때도 평점 같은 거 보고 가시죠. 똑같아요. 상품도 평점 관리나 리뷰 관리를 꼭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상품과 리뷰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